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가장 먼저 한강 작가 개인이 축하받을 일이지만요. 크게 보면 한국 문학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서구권 문학이 주로 조명되고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비주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문학이 외국 독자들에게 폭넓게 읽힐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오늘은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벨 문학상 그러면 작가가 이 커리어의 정점에서 받는 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좀 이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 이로써 세계 주요 문학상 모두 받은 셈인데요. 한국 문학도 덩달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받을 사람이 받았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부커상,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메디치상도 있고 콩쿠르상도 있는데 이 콩쿠르상까지가 이제 3대 문학상이 되거든요. 근데 콩쿠르상은 프랑스 문학에만 한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받았고 그런 점에서 정점을 찍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물꼬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작가들이 이제 도전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세대가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은 시민 국민들 또 해외 동포까지도 관심을 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1990년대였죠.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본 문학들이 세계에서 출간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미 징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문학 작품들을 좀 출판을 해달라고 찾아다녔는데 최근에는 해외 유수의 출판사들이 오히려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고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더 많이 입도선멸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뭐 선인세를 많이 주고 쇄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정보라 작가라든지 또 시인 분야에 있어서는 김혜순 시인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뿐만 아니고 이 시 분야에 있어서도 입상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이 또 남자가 받는 때죠. 그때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황석영 작가 같은 경우도 꼽을 수 있고 뭐 이승우 작가 등 여러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한국의 영화 감독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소설가, 시인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놀라운 일이다. 한강 작가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읽어내고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평가로 보십니까? 네, 뉴욕타임즈 정말 논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마침내 이제 진가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한강 작가는 굉장히 순수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내밀하게 탐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해법까지 모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남이 잘 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 올곧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진가를 이제 인정받게 됐다라는 점을 뉴욕타임즈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내서 놀랐고 역시 뉴욕타임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강 작가가 주인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또 한동안 힘들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고통에 찼을 때의 그 내면 세계의 어떤 침잠하게 본질에 탐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노벨위원회에서 유튜브 인터뷰를 하는데 전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관계의 어떤 접촉들을 이제 덜 하고 또 필요 없는 행사를 잘 안 하는데 그런 필요한 행사에들은 꼭 참여하는 걸 보면서 자기 철학과 확신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 기자회견 안 하는 것은 바로 이 폭력이 난무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에 언행이라든지 작품 세계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으로 철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뭐 기자들이 연락을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이고 매일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데 무슨 잔치냐 이러면서 기자회견도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언론들은 이제 K-무비, K-드라마, K-팝에 이어서 이제 K-노블, K-컬처 내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저희 문학이 또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K-문학 이제야 이제 진가를 발휘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K-컨텐츠의
어떤 위상 때문에 K 문화까지 부각이 된 거 아니냐. 네. 라는 사실 이 노벨위원회가 덕 좀 보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K 컨텐츠, K 문화, K 스타일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노벨위원회에서 무슨 수상자를 발표해도 화제가 많이 안 네. 됐어요.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 컨텐츠, K 문화는 문학을 이제 넘어서서 일상 문화 쪽으로 더 확산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해외에서는 K 콘텐츠의 어떤 그 수원지로서 K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문학의 한류는 당분간 더 계속되면서 K 콘텐츠의 어떤 영감, 네. 또 지적 자극, 창작 소재로서 많이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